그게 아직은 숨기고 팍 터트리지 않았다 할 정도기 때문에 지금 정권에서는 일보 후퇴하고 두세 개를 얻을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해안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은 이제 또 2024년 새해가 밝은 기념으로 네. 제가 특별하게 구군을 한번 질문 드려볼까 하고 가져와 봤어요. 골치 아픈 걸 해야 되네요. 네. 선생님이 보실 때 2024년 좀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화할지, 네. 운기가 어떻게 변화할지 간단하게만 점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참 작은 땅덩어리에서 만백성들이 참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저는 대한민국의 인으로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쪽에 속하는데요. 2024년도에 대한민국의 운을 크게 보자면 뭐가 될지 도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 있다. 요 시기를 정말 잘해야 우리가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획을 그었다는 나라가 될 것이요. 정말로 앞선 이들이 판단을 잘못했다. 어느 쪽으로 치중을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움직여지는데요. 경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만백성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활적으로 느끼는 금전의 상태, 이거는 조금 좋아지지 않았냐라고 판단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속빈 강정이다. 예를 들어서 집집마다 부채가 없는 집이 하나도 없고 그 안에서 교육 문화나 이쪽으로 너무 많은 금전을 뺏기고 있는 가운데서 백성들은 먹고 살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에 있다. 경제 안정으로 봤을 때는 국가 경제는 조금씩 좋아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특정적인 거에 대해서는. 그런데 백성들이 살아가는 쪽에서만큼은 부도도 많이 일어날 것이고, 선택을 잘못하면 부도도 많이 일어날 것이고, 각 회사에서 인원 감축이 3분의 1 이상 접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백성들이 일자리를 찾아 나서는 가운데 범죄율도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조금 백성들의 위치에서 보면은 외국으로 빠져나간다든지 자영업자가 늘어나기보다는 자영업자로 내가 뭘 해서 성공을 해야 되겠다, 이거 판단을 이미 백성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영업 쪽으로 간다 그러면 조금 긋고 말리고 싶은 상황이 있고요. 맨발로 뛰어야 되는 시기입니다, 백성들이요. 나의 몸 하나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찾아갈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고, 부동산 가격은 내가 볼 때는 땅을 치고 내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지금 제 표현으로 하자 그러면 좀 경고망동하는 걸지 모르겠는데, 제 표현을 하자 그러면은 집끄지 땅끄지가 많다, 현존에는. 왜냐하면 입으로는 몇십억짜리 건물 갖고 있어, 십몇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계산을 해서 뒤를 돌아보면 그 물건 정리하고 나면은 나는 땅끄지가 되고 집끄지가 된다. 갈 곳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치닫고 내려갑니다. 그런데 중반기에서 하반기에 올라가면서 우리나라가 불변의 원칙이 있어요. 땅덩어리가 작잖아요. 땅 싸움.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땅 싸움은 계속한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이 조금 내려갈 듯 이렇게 보여져도 올해 같은 경우에 총선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여파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좋은 쪽으로 가지는 않지만 이제 땅에 떨어진 상태에서는 조금 회복할 기운이 있고, 그 안에 부동산으로 인해서 뭔가 부채를 많이 껴안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물먹고 있는 백성들이 조금 살 길을 도모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 반드시 나올 것이다. 그래서 백성들은 조금 힘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 이외에 이제 사건 사고들은 많이 일어납니다. 특정적인 인물들로 인해서 장난이 아니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 뭐 죽이네 사네, 연예계를 비롯해 아니면 국공무원까지 아니면 정치계에서까지 특정적인 인물을 가지고 사람 하나 죽이자는 식으로 많이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거를 정리하는 해운년이다. 왜냐하면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근데 특정적으로 누구 하나를 죽이자는 거에서 일단은 협상을 하는 상태로 들어갈 것이고, 총선의 색깔을 거기에서 보면 지금까지는 뭔가 나라의 임금이 바뀌어지면서 그 색깔이 내가 칼을 휘둘러 보겠다 막 후들리는 상태에서 뭔가 승리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왔다 그러면 협상의 단계로 들어갈 것이다. 총선을 놔두고 협상의 단계로 들어가면서 야당 여당이 손을 잡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서로 밀당을 해서 일보 후퇴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정권을 쥐고 있는 쪽에서는 잃을 게 더 많다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반대파 쪽에서는 터트리지 않는 것들이 아직 있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정권을 잡은 쪽에 불이익을 당할 만한 무엇인가를 한 키를 갖고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직은 숨기고 팍 터트리지 않았다 할 정도기 때문에 지금 정권에서는 일부 후퇴하고 두세 개를 얻을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밸런스를 잘 맞춰서 가는 상황을 보면 뜻하지 않게 힘을 못 써던 정당파, 그러니까 지금까지 조금 뒤에서 큰 소리만 내고 뭔가 딱 도장을 찍지 않는 새로운 당파에서 꽃처럼 너를 세워줄게 이럴 수 있는 새로운 권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그 각을 이뤄가면서, 그러니까 삼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삼각의 형태가 균열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제 그 큰 소리를 내려고 하는 지금의 정권에서 뭔가 칼을 대려고 하겠죠. 그러다가 제가 볼 때는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을 방향으로. 왜냐하면 뒤에 지금 양보하고 있는 정당파와 그 다음에 새롭게 올라오는 이 정당파들이 조금 힘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조율을 맞춰지는 상태로 가고 있지 않을 것이냐. 그래서 총선에서는 퍼센트율을 보자면 오히려 지금 갖고 있는 권력이 주된 50%를 차지하는 것보다는 한 발 물러난 정당파 쪽에서 조금 올라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럼 총선으로 인해서 좀 대한민국의 좀 변화 변동이 많이 이루어질 많이 변한다고 봐야죠. 힘의 밸런스가 적절히 그래도 배분을 하는 상황으로 갈 것으로 보여져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됐으니까 네. 이제 결과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조금 더 좋아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또 많잖아요. 그래서 좋아지는 쪽으로 가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밑바탕이 만들어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선생님이 어떻게 점쳐주시는 2024년 9군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고 네. 조금 더 이게 또 맞으면 너무 좋은 거고 네.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올 한 해 모든 사람들이 또 이렇게 행복한 한 해가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